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장터 근처 초가집에 이만수라는 사내가 살았습니다. 이만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일은 손톱끝만큼도 하지 않으면서도 체면만큼은 하늘보다 높이 여기는 그런 사내였죠. 만수의 아버지는 작은 벼슬아치였습니다. 비록 말단 관리였지만 동네에서는 양반 행세를 했어요. 어린 만수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우리는 남들과 다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만수야, 절대 천한 일은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양반의 후손이니까.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만수는 자라면서 일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특히 몸을 쓰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마당에 나와 팔짱을 끼고 서 있곤 했어요. 마치 무슨 큰 벼슬자리라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냥 서 있을 뿐이었어요. 옆집 사람들이 밭으로 나가고 장터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만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반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네. 부인만 고생하고 정말 한심해. 식구는 굶기면서 체면은 무슨 체면이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지만 만수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상놈들이 나를 이해할 리 없지. 나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집도 내가 꽁으로 받아왔는데 부인이 좀 더 일을 해야지. 그랬어요. 그런 만수에게도 가족이 있었답니다. 바로 아내 복녀와 10살 난 딸 봉순이었어요. 복녀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뭐 하나 가진 것 없이 시집을 와서 자신이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빈둥거리는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온 집안 살림을 혼자 떠안고 있었거든요. 복녀의 하루는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얼굴을 씻고 딸아이를 깨워 옷을 갈아입혔어요.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세요. 아침 먹고 글 공부하러 가세요. 복녀가 조심스럽게 깨워도 만수는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였어요. 아직 이른데 뭘 그렇게 서두르는가. 나는 바쁜 사람이 아니야. 복녀가 하는 일은 떡장순의 절구통을 닦아주는 품팔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딱딱하게 굳은 떡가루를 긁어내는 일이었어요. 장터에 도착하면 떡장수 김서방이 미안한 듯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하러 나왔네요. 일이 많은데 어쩌죠? 괜찮아요, 김서방님. 오늘은 몇 개나 있나요? 어제 손님이 많아서 20개나 됩니다.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죠. 복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20개면 하루 종일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야 했거든요. 절구통에 달라붙은 떡가루는 새로 된 도구로 긁어내야 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솔로 비비고 다시 깨끗한 물로 헹궈야 했어요.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손이 다 터지겠어. 복녀가 혼잣말을 했지만 일손을 멈추지는 않았어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었거든요. 하루 품삯은 쌀 한 대와 엽전 서푼이었습니다. 요즘 돈으로 하면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였어요. 그걸로 식구 셋이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수는 알 리가 없었지요. 그날도 복녀가 집에 돌아왔지만 만수는 마당에서 한가로이 구름이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온몸에 떡가루를 묻히고 비틀거리며 들어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봉순이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일하러 나가세요? 아이 눈에도 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이상했던 거예요. 만수는 딸아이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 어린 것이 감히 아버지한테 무슨 소리야. 아버지는 큰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어떤 큰일이요? 글 공부를 해야 할아버지처럼 큰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절구통 닦는 일 같은 건 천한 여자들이 하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복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천하다고 말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냉혹하게 찾아오는 법이에요. 어느 쌀쌀한 가을날, 복녀가 절구통을 닦다가 갑자기 허리를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몇 년 동안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며 허리뼈가 어긋난 것 같았어요. 복녀는 일어날 수도 없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날부터 복녀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집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져 갔고 만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봉순이가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우리 오늘 뭐 먹어요? 배고파요.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엌을 뒤져봐도 쌀 한 톨 없었어요. 아버지, 그런데 절구 닦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굽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봉순이의 순수한 목소리가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체면 때문에 가족을 굶기고 있는 자신이 한심해졌어요. 내가 이 집을 위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만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아내 소리와 딸아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서방님, 왜 못 주무세요? 복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뒤척이다가 남편이 깨어있는 걸 눈치챈 거예요. 부인은 아픈데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복녀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 서방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만수를 복녀는 처음 봤어요. 언제나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남편이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다니요. 새벽이 되자 만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복녀는 고통스런 얼굴로 잠들어 있었고 봉순이도 곤히 자고 있었어요. 만수는 마당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 가장이라고 하는 사내가 맞나. 자존심 하나로 그깟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게. 혼자 말이 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내가 쓰러져 있는데도 체면만 내세우고 있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해가 뜨자 만수는 결심을 굳혔어요. 복녀가 어제 가져왔다가 다 닦지 못한 절구통이 마당 한구석에 놓여 있었거든요. 만수는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절구통을 들여다보니 딱딱하게 굳은 떡가루가 벽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긁어보니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녀가 늘 하던 대로 물을 부어서 불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절구통에 부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에 닿자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까지 깨지는 기분이었죠. 복녀가 추운 겨울에도 이런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다는 게 새삼 고마웠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솔로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요령이 생겼습니다. 떡가루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절구통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마치 자신의 생각도 말끔히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지요. 아버지, 뭐 하세요? 봉순이가 눈을 비비며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절구통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대신 절구통을 닦고 있단다. 정말요? 아버지도 할 줄 아세요? 몰랐는데 해보니 할만하네.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딸아이가 신기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기뻤습니다. 절구통 하나를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복녀가 하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인데 만수는 서툴러서 더 오래 걸린 거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절구통을 닦을 때는 좀 더 빨라졌어요. 요령을 터득한 덕분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어머, 서방님 뭐 하고 계세요? 복녀가 깨어나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펴지 못한 채 문에 기대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부인이 아프니까 내가 대신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서방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얼른 들어오셔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소. 가족이 굶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만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복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그날 오후 만수는 절구통 3개를 모두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고작 3개의 절구통에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겼고 허리는 뻐근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김서방이 절구통을 가져가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참 깨끗하게 닦아졌네요. 아주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아주머니가 아니라 제가 닦았습니다. 만수가 대답하자 김서방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랐어요. 어머, 직접 하셨다고요? 네, 부인이 아프니까 제가 할 수밖에요. 김서방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절구통을 닦는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가족이 중요하긴 하죠. 쌀 한 대와 엽전입니다. 품삯을 받아든 만수의 마음이 묵직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벌어온 첫 돈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만수가 직접 밥을 지어서 식구들과 함께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지은 밥 맛이 어떠세요? 저는 맛있는데요. 봉순이가 물었습니다. 짜기도 하고 싱겁기도 한데 왠지 모르게 맛있어. 복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복녀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기 힘들어했거든요. 만수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절구통을 챙겼어요. 어디 가세요, 서방님? 복녀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장터에 가서 김서방한테 오늘 일감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서방님이 직접 나가시다니. 사람들 시선이 어떨까요?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이 중요합니다, 부인. 만수의 말에 복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달라졌다는 걸 느꼈거든요. 장터로 가는 길에 만수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 걱정됐어요. 하지만 딸아이가 배고파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김서방이 떡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수가 다가가자 김서방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직접 나오셨네요. 네, 부인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절구통 있습니까? 물론이죠. 어제 장사가 잘 돼서 15개나 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되죠. 만수는 소매를 걷어올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어제 집에서 연습한 덕분에 손놀림이 좀 더 능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남자가 절구통을 닦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저기 보세요. 저 어르신이 절구통을 다 닦고 있어요. 참 특이하네요. 원래 저 일을 하던 부인은 어디 갔을까요? 몸이 아픈가 봐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았습니다. 물에 불린 후 솔로 문지르고 깨끗한 물로 헹궈내는 과정을 반복했어요. 한참 후에 다른 떡장수 박서방이 다가왔습니다. 김서방, 저 사람이 누구요? 이만수 어르신인데 부인이 아파서 대신 나오신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가 안 되겠어요. 김서방이 만수를 두둔해주니 고마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체면 따지고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만수가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저 서방님 손놀림 좀 보세요. 정말 깨끗하게 닦네요. 아주머니가 하는 것보다 더 꼼꼼한 것 같아요. 남자라서 힘이 좋으니까 때가 더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칭찬 소리를 듣자 만수의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일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봉순이가 장터로 찾아왔어요. 아버지가 걱정돼서 온 거였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다, 봉순아. 아버지가 생각보다 튼튼하구나. 와, 아버지가 정말 절구통을 깨끗하게 닦으셨어요. 봉순이가 신기해하자 주변 사람들도 웃었어요. 귀여운 딸아이 덕분에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애기 아가씨,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시네. 네, 우리 아버지가 최고예요. 봉순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만수는 딸아이의 말에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떡장수들도 만수를 찾아왔어요. 우리 절구통도 좀 닦아주실 수 있겠어요? 물론입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5개 정도 되는데 품삯은 똑같이 드릴게요. 일감이 늘어나자 만수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손에 물집이 더 생겼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만수는 20개가 넘는 절구통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냈어요. 복녀가 평소에 하던 일의 2배나 되는 양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 부인보다 훨씬 나으시네.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서방이 품삯을 주면서 말했어요. 네, 부인이 나을 때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수를 보고 복녀가 놀랐어요. 옷이 물에 젖어 있고 손에는 물집이 더 생겼거든요. 서방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오늘 품삯도 평소보다 많이 받았어요. 쌀 2대와 엽전이 여러 푼 들어있는 주머니를 보여주니 복녀가 눈을 반짝였어요. 아니, 하루치인데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내일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밥을 먹었어요. 만수가 벌어온 돈으로 산 쌀과 반찬이 상에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대단했어요. 봉순이가 엄지를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우리 봉순이 덕분이야. 아버지한테 좋은 말 해줘서. 만수가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체면을 버리니 오히려 더 큰 자부심이 생겼어요. 만수는 장터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구통 닦는 서방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좋게 봐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만수가 열심히 절구통을 닦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꼴이냐? 돌아보니 어머니가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할 것 아니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아파서 제가 대신,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약을 사다 줄 생각을 해야지 왜 여자 일을 하고 있느냐?
약값도 없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만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시어머니는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 집안 남자가 절구통을 닦는다니. 조상님들이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느냐. 조상님들도 가족을 굶기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 자식이 말대꾸까지 해?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만수를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보고 있던 김서방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잘못한 게 하나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잘못한 게 없다고요? 남자가 손에 물이나 묻히고 여자 일을 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따져요. 김서방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복녀 그 애가 우리 아들을 이런 일에 내몰았구나. 당장 가서 혼내줘야겠어. 시어머니가 성큼성큼 집으로 향했어요. 만수는 급하게 일을 마무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복녀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얘야, 큰일을 해야 될 사내한테 절구통을 닦게 만든 게 말이 되는 것 같으냐.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렸는데도 말렸다고 해서 될 일이냐. 처음부터 내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복녀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만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부인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한 일이에요. 내가 스스로 했다고 해서 되는 일이냐. 이 자존심도 없는 놈아. 이럴 거면 당장 본가로 들어와라. 어머님, 그건 싫습니다. 손에 절구물이 묻어도 가족은 굶기면 안 됩니다. 그때 봉순이가 방에서 나와 할머니 앞에 섰어요. 할머니, 아버지가 절구 닦아서 우리 오늘 밥 먹었어요. 아버지가 절구 안 닦으면 우리 굶어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녀가 굶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봉순이가 굶고 있었다고? 네, 할머니. 어머니가 새벽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일했는데. 그래서 병이 났나 봐요. 밥도 못 해 먹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절구 닦아서 쌀 사왔어요. 봉순이가 부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곳에는 만수가 벌어온 돈으로 산 쌀이 한 가만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손녀가 굶고 있는데도 체면만 따지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도 남자가 그런 일을 하는 건 옳지 않아. 어머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시지요. 진정하시고요. 만수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복녀에게 따로 말했어요. 얘야, 내 남편이 장터에서 손가락질 받는 게 괜찮으냐? 어머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하다고 해요. 그럴 리가 없어. 남자가 여자 일을 하면 당연히 웃음거리가 되는 법이야.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일을 주시는 김서방님도 다른 장터 사람들 모두 서방님을 칭찬해요. 복녀가 간절히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한편 장터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절구 세척 일을 하던 과부 옥분이가 만수를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나서니까 일감을 다 빼앗아 가는군요. 옥분이가 다른 아주머니들에게 푸념했어요. 옥분이 말이 맞아요. 우리 같은 과부들이 겨우 연명하는 일인데 남자가 끼어들면 우리는 뭘 먹고 살라고 해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옥분이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만수라는 사람, 부인을 일부러 아프게 만들어서 자기가 일자리를 차지한 거래요. 정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부인이 벌어오는 돈이 부족하니까
핑계를 대고 나선 거예요. 악의적인 소문이 장터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져갔어요. 만수는 이런 소문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절구통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손에 물집이 더 생기고 허리가 아팠지만 가족을 위해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떡집 상인과 논의를 하고 특별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잠깐 배운 목공 실력으로 절구통들을 한 번씩 싹 다시 가다듬고 더 튼튼하게 물에 먹지 않는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절구통 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만수 제작이라고 작게 새겨 넣었어요. 왜 이름을 새기세요, 어르신? 떡장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갈고 닦았다는 표시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어서요. 만수의 말에 김서방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어떤 일이든 잘하실 것 같아요. 그 후로 만수는 새로운 절구통을 갈고 닦을 때마다 자신의 이름을 새겼어요. 작은 표시였지만 자신만의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밤에는 절구통에 기름까지 발랐어요. 나무가 마르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김서방은 이런 만수의 정성에 깊이 감동했어요. 어르신 덕분에 우리 절구통이 새 것 같아요. 손님들도 깨끗하다고 칭찬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죠. 만수의 성실함은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어요. 옥분이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을 압도할 정도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장터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몰래 숨어서 만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정성스럽게 절구통을 닦고 있었어요. 손놀림이 능숙해졌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서방님 정말 꼼꼼해요. 절구통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가족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시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복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얘야, 만수가 생각보다 이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잘하는 것 같구나. 어머님, 그렇죠? 서방님이 정말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칭찬하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와 사위를 오해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알아 누운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돈도 꽤 모여서 만수는 한약까지 지어다 줬지요. 하지만 의리의 여인, 복녀는 몸이 조금 가벼워지자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바느질을 해가며 품삯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만수는 여전히 혼자서 딸아이를 돌보며 장터 일을 계속했습니다. 봉순이는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절구통을 닦는다고 말하면 모두 신기해했거든요. 봉순아,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다. 응, 우리 아버지가 최고야. 아이들 사이에서도 만수는 유명해졌습니다. 절구 아저씨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어요. 어느 날 아침 만수가 평소처럼 장터로 나가려는데 봉순이가 따라오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봉순이가 뭘 도와준다고 다친다. 안 돼. 절구통 나르는 일이요. 제가 힘이 세졌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만수가 웃었어요. 그래, 한번 같이 가보자꾸나. 우리 봉순이가 도와주면 든든하겠네. 그날부터 봉순이는 아버지와 함께 장터에 나갔어요. 절구통을 옮기거나 물을 떠다주는 일을 도왔습니다. 저기 봐, 절구 아저씨 딸이야. 정말 착하게 생겼네. 사람들이 봉순이를 귀여워했어요. 아버지를 도우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거든요. 김서방은 봉순이에게 엿을 사주곤 했어요.
우리 봉순이 아버지 도와드리느라 수고가 많아 아버지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네,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봉순이의 말에 김서방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부녀의 정이 보기 좋았습니다. 며칠 후 복녀가 몰래 장터에 나타났어요. 허리가 많이 나아져서 이젠 장터까지 걸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남편과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복녀는 멀리서 만수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흙이 묻은 손으로 절구통을 정성스럽게 닦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손놀림이 처음보다 훨씬 능숙해져 있었어요. 물에 불리고 솔로 문지르고 깨끗하게 헹구는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툴렀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왜인지 눈물이 자꾸 흘렀어요. 봉순이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돕는 모습도 보였어요. 작은 손으로 절구통을 나르고 아버지가 목마르면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우리 봉순이가 도와주니까 전혀 안 힘들어. 부녀의 대화를 들으며 복녀의 눈에 고여있던 눈물이 폭포처럼 흐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만수에게 다가가 손을 자세히 보니 물집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거칠어진 손마디에는 상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러웠어요. 부인이 여기에 어떻게? 서방님, 그 손 참 예뻐졌네요. 복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부드럽기만 했던 남편의 손이 이제는 굳은 살과 상처로 거칠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녀가 만수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전에는 이런 일 안 하셨잖아요. 전에는 제가 바보였습니다.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만수의 솔직한 고백에 복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어머니, 봉순이가 달려와서 복녀를 안았어요. 어머니, 허리 다 나았어요? 응, 많이 나았어. 우리 봉순이 아버지 잘 도와드렸구나. 네, 저도 절구통 나르는 거 도와드렸어요. 가족이 일터에서 다시 만난 순간 진정한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지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집에서 쉬세요. 아니에요, 서방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직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요. 괜찮아요. 서방님 혼자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아요. 복녀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일할 준비를 했어요. 만수는 말렸지만 복녀의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그럼 힘든 일은 제가 하고 부인은 가벼운 일만 하세요. 네, 서방님. 부부가 함께 절구통을 닦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저런 부부가 진짜 부부죠. 칭찬하는 소리에 만수와 복녀가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말없이 눈을 맞추는 순간 둘 사이에는 전보다 더 깊은 사랑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모인 식탁이 정겨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잘할 줄 몰랐죠? 봉순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복녀는 남편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서방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부인 덕분입니다. 부인이 아프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걸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 밤 부부는 오랜만에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방님 장터에 처음 나간 날 사람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칭찬해줘요. 다행이에요. 걱정했거든요.
나는 부인이 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소. 나는 그저 편하게 모든 걸 받기만 했다는 걸 알았소. 현실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했는데. 미안하오. 만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복녀가 감동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터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만수 부부의 절구 세척 솜씨가 소문나면서 다른 동네 떡장수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소문 들었어요. 절구통 좀 닦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몇 개나 가져오셨어요. 20개 정도 되는데 품삯은 넉넉히 드릴게요. 일감이 늘어나자 만수와 복녀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불만보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었거든요. 어느 날 장터 상인들이 모여서 만수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상의해 본 게 있습니다. 김서방이 대표로 나서서 말했어요. 무슨 상의입니까? 절구 세척 전용 작업장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어르신과 아주머니가 장으로 운영하시고 작업장을 말씀이시군요. 네, 장터 구석에 작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물도 잘 나오고 절구통을 보관할 수도 있고요.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비가 와도 일할 수 있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작업장을 만들어 드릴게요. 상인들의 제안에 만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좋은 기회이기는 했지만 책임도 무거웠거든요. 그날 저녁 만수는 복녀와 상의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부인?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서방님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조금 무섭기도 해요. 지금보다 책임이 커질 텐데. 복녀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서방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동안 서방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데요. 저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복녀의 격려에 만수가 용기를 냈어요. 그럼 해볼까요? 다음 날 만수는 상인들에게 승낙했어요. 고맙습니다. 작업장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장터 구석에 작은 작업장이 완성되었어요. 지붕이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고 벽면에는 절구통을 보관할 선반도 있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봉순이가 감탄하며 작업장을 둘러봤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네요. 복녀도 기뻤어요. 이제 날씨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작업장 개장 첫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어요. 절구 세척 전문점이라니 참 신기해요. 이 동네 옆 동네 저 동네까지 떡장수들 다 이리로 모이겠네. 이제 정말 전문가가 되셨네요. 칭찬하는 소리에 만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복녀가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방님,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니 왠지 불안합니다. 복녀의 말에 만수가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번에는 위를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옆을 보고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시다. 옆으로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혼자 잘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보자는 뜻이에요. 만수의 지혜로운 말에 복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번에는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 후 만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기 시작했어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과부들을 작업장에 고용했습니다. 옥분이도 와서 함께 일해요. 일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경험도 많으시고 옥분이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들도 고용했어요. 작업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여인들의 고마운 마음에 만수가 뿌듯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만수는 작업장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절구통들을 깨끗하게 씻어 놓는 중이었습니다.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다른 사람들도 도왔거든요. 손에 묻은 기름이 사람을 먹여 살렸구나. 만수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절구통에 바르는 기름이 손에 묻어 있었지만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때 복녀가 들어왔어요. 서방님, 아직 일하세요? 네, 내일 쓸 절구통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녀가 소매를 걷어올리며 만수 옆에 앉았어요.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아요? 뭘 후회해요? 저 같은 남자와 결혼한 거요. 제대로 된 양반집 자제와 결혼했으면 고생 안 했을 텐데.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서방님과 결혼해서 행복해요. 특히 요즘 들어서 더 행복해요. 왜요? 서방님이 진짜 제 편이 되셨거든요. 복녀의 말에 만수가 감동했어요. 체면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진짜 남편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부인이 내가 진짜 남편이 되었다고 했다. 체면을 버리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것을 얻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해졌다. 작업장 운영이 한 달째 접어들자 소문이 더욱 널리 퍼졌어요. 정말로 다른 고을에서도 절구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절구 세척소군요. 만수의 겸손한 태도에 손님들이 감탄했어요. 성공했어도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과부 3명과 호라비 1명이 더 합류했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일했어요. 서방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까 좋네요. 옥분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만수를 질투했지만 이제는 고마워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그러게요. 사람은 역시 함께 살아야 해요. 작업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어요. 일하면서도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특별한 결정을 했어요. 수익의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 돈으로 좋은 일을 해봅시다. 어떤 좋은 일 말씀이세요? 마을에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쌀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만수의 제안에 모두들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도움받았으니까 이제 남을 도와야죠. 그래요. 함께 나누면 더 기쁠 거예요. 그 후로 작업장 사람들은 매달 쌀과 옷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어요. 만수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째 비가 쏟아지더니 급기야 장터가 물에 잠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하천이 범람해서 장터 전체가 무릎까지 차는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상인들이 허둥지둥 물건을 챙겼어요. 만수의 작업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놓아둔 절구통들이 물에 둥둥 떠다녔어요. 서방님, 절구통들이 다 떠내려가요. 복녀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옥분이 절구통부터 건져내요. 작업장 사람들이 모두 물에 들어가서 절구통을 건져냈어요. 차가운 물에 온몸이 젖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손님들 물건이에요. 2시간 동안 물과 씨름한 끝에 절구통을 모두 구해냈어요. 하지만 홍수로 인해 물이 흙탕물이 되어버려서 절구통을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서방님? 우물물을 길어와야겠어요. 만수가 멀리 있는 우물로 달려갔지만 그곳도 흙탕물이 섞여 있었어요. 고민하던 만수에게 김서방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우물은 깨끗해요. 물을 길어다 쓰세요. 김서방 집은 높은 곳에 있어서 홍수 피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만수와 복녀는 번갈아 가며 물을 길어왔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해야죠. 손님들이 믿고 맡긴 일인데 하루 종일 물을 길어다가 절구통을 닦았어요. 평소보다 몇 배나 힘들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던 과부들도 소매를 걷고 일손을 도왔지요. 이튿날 물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터는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들고 나섰어요. 모두들 청소부터 해야겠어요. 작업장 사람들도 모두 따라 나서서 장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하던 중에 만수는 길가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물에 집이 잠겨서 갈 곳이 없어요. 만수가 작업장으로 달려가서 점심으로 먹으려던 쌀밥을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괜찮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할머니를 작업장으로 모셔와서 아예 따뜻한 죽을 끓여드렸어요. 그런 일이 하나둘 늘어나자 작업장은 이재민들의 쉼터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도 받고만 있을 순 없죠. 일을 도와드릴게요. 이재민들이 작업장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도움을 받았으니 보답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며칠 후 물이 완전히 빠지고 장터가 정상화되었어요. 하지만 작업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계속 일해도 될까요? 여기가 더 좋아요. 함께 일하니까 외롭지 않고. 사람들의 진심에 만수가 감동했어요. 홍수라는 재난이 오히려 더 큰 공동체를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일해봅시다. 작업장은 이제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하나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홍수 때 일을 돌아봤어요. 물은 모든 걸 쓸어갔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남겨뒀구나. 닦는다는 건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일이었네요. 복녀의 말에 만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수를 겪으며 더욱 끈끈해진 사람들의 정이 따뜻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만수의 절구 세척소는 이제 이 고장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장터 초입에 기와 지붕을 올린 제법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입구에는 정성 절구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도 15명이나 되었습니다. 과부, 호랍이, 나이 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만수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했습니다. 봉순이도 이제 17이 되어 가게 일을 도왔어요.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맞이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만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복녀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 시어머니가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허름했던 작업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고 수많은 절구통들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수가 절구통을 닦는 모습도 봤어요. 정성스럽고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만수야, 어머니 오셨습니까?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들의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됐구나.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녀가 시어머니께 따뜻한 밥을 차려드렸습니다. 넌 이 힘든 일을 그저 아무 말도 아무 투정도 않고 다 해냈구나. 고맙다, 아가야.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복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작 나부터가 체면만 따지고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 내가 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복녀가 감동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 만수, 복녀, 봉순이가 한 상에 앉으니 오랜만에 정겨웠습니다. 어머님, 자주 오세요. 복녀가 정성스럽게 밥을 퍼드리며 말했어요. 그래야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제 알겠어. 잘 산다는 게 다른 게 없구나. 그날 밤 만수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뭘 생각하세요, 서방님? 복녀가 다가왔어요. 예전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절구통 닦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이 일로 가족도 지키고 이웃도 도왔으니까요. 체면을 내려놓으니까 진짜 자부심을 얻으셨네요. 그래요, 부인. 체면보다 진심이 더 소중한 거였어요. 부부는 나란히 서서 가게를 바라봤어요. 우리 내일도 절구통 닦을까요? 네, 내일도 정성껏 닦아봐요. 어제의 때를 씻어내면서 기와 지붕 아래 절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 속에는 한 남자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체면을 내려놓은 손이 집안을 일으켰고, 이제는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만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존심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만수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거칠어진 손에 묻은 절구물이 오히려 그를 더 빛나게 만들었죠. 우리는 과연 어떤 체면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수처럼 용기 내어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길이고 구부리는 것이 곧게 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